자, 이제 우리가 객체에 들어왔으니까 객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컨트롤 N 하시고요. 자바 프로젝트 하고요. 그리고 프랙티스 하고 언더바 챕 06이다, 그죠? 예,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고 피니시를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rc에다가요. 자, 컨트롤 N 해서 자, 이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tudent ex라고 만들고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따라서 만들었나요? 그죠? 패키지 명을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컨트롤 N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섹션 01 언더바 exam 이렇게 만들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기세요. 이렇게. 그러면 디폴트 패키지는 사라지죠. 그죠? 맞나요? 안 되나요? 됐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student 하고 여기에다가 new student 이렇게 따라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섹션 01 이그잼 안에요.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student라는 클래스를 제공해주는 패키지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갖다 대보면요. student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해서 student라는 타입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위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이 public class student ex 위아래를 어느 중에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클래스 하고요. student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튜던트가 이제 사라졌죠? 밑줄이. 맞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에는 지금 스튜던트에는 어떠한 멤버도 없어요. 그죠? 어떠한 멤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어떠한 멤버도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점을 딱 눌러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돼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려 그러면 오브젝트 다 오브젝트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얘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extend 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라져 있는 꼴입니다. 이거는 컴파일 시에 이 부분이 붙어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요. 근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가 제가 여기에다가 멤버 변수로 string 해서 nam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진창일 내 제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int age 해서 여기에다가 30을 내가 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 하니까 age와 name이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가 두 개나 있어요. 그죠? 이게 내부 클래스도 아니고 나중에 내부 클래스라는 걸 배웁니다. 클래스 안에 이렇게 클래스가 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여기 클래스 이름 눌러줘야죠. 이렇게
내부 클래스가 네스티드 중첩 클래스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TV나 스튜던트 이 사람을 정의할 때 멤버 변수가 우리가 꼴랑 2개밖에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의 키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의 주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의 혈액형도 있고,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등등 취미가 뭔지 별의별 게 쫙 이렇게 나열이 될 수가 있겠죠,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런데 여기에 한 파일에 이렇게 나열을 한다면 가독성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죠? 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파일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요, 하나의 파일, 즉 자바 파일에는 반드시 클래스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2개가 있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퍼블릭 클래스가 2개는 절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여튼 됐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겠느냐? 자, 따라합니다. 이제 따라합니다. 자,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만들죠. 만들고 나서 이제 스튜던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요. 이거는 메인 메서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 중복되게 나온 이유는 여기에 이미 리졸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X에서 이거를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서 이거를 갖다 붙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에러가 다 사라졌다, 그죠? 맞나요? 물론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렇게 2개의 뭐죠? 이걸 두고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멤버 변수, 다른 말로 우리가 필드라고도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퍼블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따라합니다. 접근 제어자. 그래서 이 접근 제어자는 뒤에 가면 배우긴 하나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석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부분과 요까지 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위에 거는 중섭이가 있고요. 밑에 거는요, 준영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속성 2개와 기능이 하나도 없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하나의 자바 파일에는 접근되어자 퍼블릭 오로지 한 개여야만 한다. 접근 제어자 프라이빗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 프로텍티드 같은 패키지 다른 패키지 자성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 디폴트 같은 패키지 다른 패키지 접근 가능. 퍼블릭 어떤 클래스나 다 접근 가능. 자, 지금은 이해를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나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알겠죠?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기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튜던트 요거 다 아직 다 안 적었죠? 예. 적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둘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하고 자 좀 닫을게요. 이거 전부 다 클로즈 올 하겠습니다. 요 2개만 이렇게 열어두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 2개의 멤버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 한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메모리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잡히죠? 스튜던트가 잡히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잡히죠? 스튜던트의 객체 혹은 인스턴스. 그죠? 근데 이거에 지금 바이트가 얼마입니까? 8바이트죠. 그죠? 아닌가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네임이죠. 이거는요. 에이지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미 진창일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창일이라는 스트링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됐고, 얘가 이제 얘의 주소를 들고 있을 거고, 얘는 얘의 주소를 들고 있게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죠 이제? 그동안 많이 그렸던 보람이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풀자면, 자 보세요. 좀 이따 7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스튜던트라는 참조 변수, 즉 이놈은 스택에 만들어지고요. 힙이라는 영역에 이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객체, 즉 인스턴스가 힙 영역에 생성이 되고 그 주소가 저장이 되고, 이때 이 스튜던트를 우리는 참조 변수 혹은 리모컨이라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시스,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시스 아웃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스튜던트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출력 스트림에 참조 변수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옵니까? 현수, 주소가 나오니? 진짜? 왜?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니잖아.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소가 나옵니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실제 메모리 구조상으로 살펴볼 때는 이러한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주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자 제가 이렇게 주소 값들을 많이 출력을 하고 주소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점 네임을 출력을 하면 뭐가 출력이 됩니까? 김예훈. 그렇겠죠. 진창일이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에이지로 바꾸면 30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요, 우리가 봤다시피 스트링 클래스는 toString 메서드, 즉 출력 스트림에 참조 변수, 스트링 클래스에 참조 변수를 넣으면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실제 값이 나왔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을 이렇게 실제 값이 나오도록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진짜로 지금 오버라이딩을 우리가 할 차례는 아닌데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르시면 진짜 이해하려고 돌려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앞에 녹색 불 위에 녹색 색깔 위에 C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스트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클론은 오브젝트, 이퀄즈도 오브젝트, 파이널라이즈도 오브젝트, 해시코드, 투스트링 전부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투스트링은 주소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지만 내가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을 출력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toString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에 따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anno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annotation.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내가 이거 오브젝트가 들고 있는 toString을 내가 오버라이딩을 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네가 잘 보고 체크해서 오버라이딩 된 결과를 출력시키도록 주의시키는 겁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물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toString의 리턴 타입이 뭐죠? toString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뭐냐고. 예? 이 사람들이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게 메서드잖아. 이거 구현부고요, 그죠? 이거 무슨 부인데? 이거 없다고 치고 선언부다, 그죠? 그럼 리턴 타입이 뭔데요? 그럼 대답을 못해.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러면 얘는 리턴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스트링 타입으로. 맞죠? 그래서 내가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슈퍼라고 나왔습니다. 이 슈퍼는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인데요.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조상이 누구죠? 오브젝트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무리 오버라이딩을 해놨던 치더라도 리턴 타입이 슈퍼.toString이라면 여기는 오브젝트의 toString을 호출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 name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주소가 나온다. 그죠? 이건 오브젝트 거예요. 그죠? 슈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름 이렇게 하고요. 이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것도 뒤에 가면 해야 되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데 모든 책들이 그래요.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고는요, 뒷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지랄병합니다. 뭐 이것도 몰라가 빌빌거리는데 뒷페이지까지 가서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죠? 맞잖아요. 앞에 내용도 모르는데 뒷페이지 몇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첨자 같은 거 첨언을 해놨어요. 그죠? 그런 책들이 많아요. 또라이입니다. 저는 책 그렇게 안 씁니다. 쓴다면. 그러면 얘는 여기서 this를 씁니다. 그리고 점을 하게 되면 age와 name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일단은 보세요. name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자, 쉼표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자, 이번에는 나이가 되겠죠. 그죠? 나이를 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해서 this 점 하니까 age가 있다. 그죠? age를 이렇게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문자열 플러스 anytype은 곧 문자열이죠. 그러면 과연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출력 스트림에 스튜던트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toString 메서드는 오브젝트의 toString을 호출할까요? 아니면 스튜던트에서 재정의한, 모디파이한 이 값이 출력이 될까요?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점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기에서 toString을 보십시오. 보니까 다른 거 다 오브젝트에 있어요. 그죠? 근데 toString은 어디 있어요? 스튜던트에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스튜던트에 요 놈을 호출하겠다. 그죠? 확인해 봅니다.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이름 진창일, 나이 3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은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 this인데요. this는요. 자, this는 원래는 지역 변수로서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this를 적지 않아도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this는 숨겨진 채 지역 변수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this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이놈은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내가 이 new 연산자를 통해서 힙에다가 때리지 아니하면, 메모리를 할당하지 아니하면 이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제품도 안 만들어졌는데, 붕어빵도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알고? 못하죠. 그래서 이 this는 이 new라는 연산자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생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비로소 얘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0x 100번지를 동일하게 얘도 0x 100번지를 들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들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는 놈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toString을 제가 오버라이딩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죠. 제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바는요,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는 따로 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new라는 연산자,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new라는 연산자가 이 스튜던트를 힙에다가 생성을 시키면서 그 타입의 기본값으로 만들어주죠. 배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to string student 이렇게 출력 스트림에다가 참조 변수를 넣었으면 여기에 이름에 this name에는 뭐가 출력이 될 겁니까? null이 나오겠죠. 여기에는요 0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죠. 우리는 null과 이름과 name과 age에다가 초기화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null과 0으로 초기화가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죠. 맞나요? 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멤버 변수요. 이거는 멤버 멤버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his는 이 new라는 연산자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면 얘는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new라는 연산자로 히브에다가 이거를 객체를 할당하지 아니하면 이 리모컨 가지고 우리가 조정도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호출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까? 주소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물론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잡아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은 뒤에 가서 합니다. 이것도 궁금해 죽겠어 못 넘어가겠는데.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to string을 이렇게 호출하면 당연히 null 0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student name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김예훈으로 이렇게 얘를 바꿨다고 치죠. 그리고 student의 age에다가 15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보나마나 이렇게 나올 게 뻔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왜 클래스를 이렇게 선을 했어요?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튜던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이렇게 여러 개를 이 코드를 재사용을 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붕어빵이 5개가 만들어진 거죠. 한번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U라는 연산자로 가져다가 땡겨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인 거죠. 이게 보기 싫다면 우리가 배웠듯이 객체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포문을 돌면서 이제 어태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2차원 배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공책에다가 그렇게 지랄병을 떨었던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조 변수를 이거는 리모컨으로 멤버 변수 값을 지금 리모컨으로 참조 변수 값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진창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30 이렇게 있다고 봐도 여기에서 다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치시고요.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 보세요. 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라인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 두 줄을 실행을 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의 메모리를 공책에다가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을게요.